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조금 전에 아마 결과가 끝났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지금 하도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정리가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 개혁신당의 오늘 최고위원회를 방금 전에 마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당 출범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운영하면서 있었던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 최고위원들의 동의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을 최고위의 부분의 권한의 일부를 저에게 위임 전결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두려움과 절박함이 혼재된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 있는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큰 역할을 좀 맡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양날의 검일 것입니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획득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제3지대로 나와서 역할한 이상 어느 누구도 뒤에 서 있을 여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상황이 좀 뭐 이런 표현이 어쩐지 모르지만 좀 정리 또는 평정이 된 거죠? 뭐 개혁신당이 작게는 4개의 세력, 그리고 더 크게는 한국희망까지 5개의 세력이 합쳐서 이제 이루어진 당인데, 지금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문 같지만 25일로 예정된 통합전당대회 예정대로 되는 거죠? 실제 통합전당대회는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11시 40분까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토론의 룰이 있는데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은 취지에 맞게,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시간을 감안해 가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네. 자, 정화석 SBS 논설위원 시작하시죠. 네,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1시간 전이죠? 예.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 표결로 처리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상호 존중을 최대한 하되 이견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교착을 막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이 원래 통합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나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캠페인 부분을 이제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으셨다고 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정책 캠페인 하면은 선거에 뭐 A부터 Z 다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 선거를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주도하신다는 얘기인데, 통합 이전 합의에 이낙연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다면 뭐 총괄선대위원장은 명예직인가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가 구성된 뒤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지층이 혼재되었고 또 합당 이후에 또 합쳐지겠지만은 주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이 잡히는 지지층이 젊은 세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께서 하시는 캠페인은 또 이낙연 총리가 전통적으로 신뢰받던 지지층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캠페인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정치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번에 표결로서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국가를 통할하는 총리 위치까지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완결성을 추구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뭐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런 점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뭐 아까 저 이유탁 총무도 질문하신 게 25일날 통합전당대회 잘 되겠느냐. 예, 뭐 지난 주말에 너무 개혁신당 내홍 기사가 완전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지난주에 방송 나가서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건 도저히 뭐 화합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직접 하신 부분은 현실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공통의 목표로 나가게 하느냐가 저 이준석에 주어진 리더십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지만은 그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무리 평소에 한국과 일본이 이견이 있고 다툰다 하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열거했던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저와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제 세력 간의 다소 간의 다름보다도 훨씬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도전받는 능력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표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에도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과거에 학생운동이라는 걸 열심히 하셨던 분들, 뭐 통일운동 하셨던 분들부터 또 아주 우파적인 운동을 하셨던 분들까지 다양하지만은 결국엔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큰 성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